재계 2위 SK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주가 2,9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채권시장 불안이 여전한데 회사채를 또 발행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회사채 금리가 엄청 꼈다면서요. 무려 5.4%입니다. 12월 만기를 앞둔 기업 어음을 상환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SK의 자금 압박이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호. 아니, 그런데 SK는 위자료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안과 밖으로 시끌벅적한데 최근에 공시한 투자 설명서를 보면 SK는 1,200억, 1,300억, 400억 이렇게 세 차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발행 금리가 5.45에서 5.49. 빚을 갚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8일 이미 2천억 규모의 어음 상환을 했고요. 14일, 15일 각각 300억, 600억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900억 규모의 기업 어음을 갚기 위해 회사채를 또 찍어낸 거죠. 많은 기업들이 물론 SK처럼 하고 있기는 해요. 이를 경제학 용어로 리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거.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말이 좋아 리파이낸싱이지 그냥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그렇죠. 그런데 개인들의 돌려막기는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보통인데 기업들의 돌려막기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럭셔리한 리파이낸싱이라는 용어를 썼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리파이낸싱에 따른 금융 비용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행하는 사채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SK는 3분기 기준 깜짝 놀랐습니다. 계열 회사가요, 무려 575곳이나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빌라항처럼 이 계열사들 직간접적으로 다 사모은 거 아닙니까? 계열 왕이네요. 채태원 아재는 575곳 이름 다 알까요? 예, 모른다는데 500원을 걸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C 이런 핵심 계열사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데 물론 이자 보상 배율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호해 보이긴 합니다. 6.1배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서 계산한 건데 높을수록 이자를 줄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재계순위 2위인 SK, 지주사답게 건전성은 우수합니다. 하지만 상환 부담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3개월 안에요. 일단 2조 7천억에 달하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와하. 내년 2월 20일 700억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고요. 그달 27일 1,500억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3월 7일에는 1,500억. 그러니까 3월까지만 총 3,700억 원을 상환해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달 만기 예정 2,900억 규모 회사채를 제외하고도 3,700억을 더 갚아야 합니다. 오호. 앞서 얘기한 리파이낸싱이 이게 안 되게 되면 이 돈 다 갚아야 되는데 지금 회사채가 다시 발행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전채마저도 이 회사채가 팔리지 않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채가 팔려도 문제인 게 미상환 기업 어음 깜놀 수준입니다. 이 PD님 주무세요? 왜 눈을 감고 계세요? 아, 눈이 너무 피곤해서요. 안 쓰던 안경을 써서 그런가요? 그것도 그런데 낮에는 PC와 스마트폰을 끼고 살잖아요. 밤에는 다큐도 챙겨봐야 하고요. 주말에는 경불진 책방 준비하느라 책을 읽어야 하니 눈이 쉴 틈이 없어요. 그럼 눈 영양제 드셔보세요. 좋은 거 있나요? 브리오 루테인이 있잖아요. 루테인은 기본이고 눈 피로도 개선에 좋은 아스타잔틴과 같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을 한 캡슐에 알차게 담았답니다. 와, 저에게 딱 필요하겠네요. 혼자만 드시지 말고요. 성인은 물론 어린이,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제품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드세요. 브리오 루테인 아스타잔틴 플러스 바로 찾아봐야겠어요. 90일 이내 상환해야 할 기업 어음이요. 2조 4,100억 원.
전체 어음의 83%가 3개월 안에 상환을 해야 한대요. 오호. 이거 상환할 만큼 SK가 금고에 돈을 쌓아놨을까요? 지금 기록상으로는 3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4,805억 원입니다. 갖고 있는 현금을 고려하면 빚이 훨씬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이고, 자체 빚잔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SK그룹 자회사들이 대부분 캐시카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추어인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의 판단은 평시 상황이고요. 경험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전시 상황 아닙니까? 경제 전시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게다가 캐시카우라는 것은 돈이 들어와야지 캐시카우가 되는 거지. 지금 미래에 들어올 돈 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SK는 그동안 많은 회사들을 집어삼켜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 경쟁력 물론 높아졌어요. 하지만 먹어치우는 게 공짜로 됩니까? 다 빚잔치죠.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아닙니까? 인텔 낸드 플래시 부문 인수에 8조 원이 들어갔는데 상당액이 다 빚입니다. 게다가 큰돈 주고 산 인텔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올해만 1조 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천문학적인 빚을 투입해서 샀더니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어이고, 하이닉스 인수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 채태원의 툭심이 빛났다라고 극찬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인수로 SK의 클래스가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행운이 계속해서 찾아오진 않죠. 인텔 인수를 주도했던 임원들 뭐하고 있나 봤더니 잘렸더라고요. 하반기 부채 비율이 50% 수준이었던 롯데케미칼, 계열사인 롯데건설의 자금난,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자금으로 전방위적인 자금 압박을 받고 있죠. 시장은 재무 리스크가 그룹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롯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덩치가 훨씬 큰 SK마저 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SK가 갚아야 될 이 부채 비율,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79.3%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단기 차입금이 약 4조 원, 사채는 7조 원, 그러니까 차입금이 11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SK 경쟁력 있는 사업에 많이 빚내서 투자를 했고 결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노소영 씨와의 이혼 소송 왜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네요. SK가 돈이 없으면 채태원도 돈이 없을 테고 그러니 재산 분할해도 얼마 안 될 테니 이것만 줘라. 665억 원만 줘라.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2017년 말 SK 별도 기준 총 차입액이 6조 8,400억입니다. 최근 5년간 4조 1,000억 원이 증가했어요. 빚내서 집 사라는 사람 말 듣고 빚내서 다른 회사를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금 SK는 고금리와 불안정한 금융시장이라는 벽을 함께 뚫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총수들이 그런 쇼를 하죠. 사제 출연하겠다. 근데 채태원 회장은 이 노소영 씨한테 665억이나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래서 바람 피면 이래저래 안 좋아집니다. 최근 들어 2달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하이닉스를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4분기도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니까 손절에 나선 거죠. 10월, 11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각각 3조 3천억, 3조 9천억 규모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LG엔솔, 삼성 SDI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은 2달간 하이닉스도 6,400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주가가 8만 원에 근접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무려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바닥이구나 라고 해서 저가 매수를 한 거죠. 당시만 해도 외국인의 판단 옳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난 8일 장중 78,200원까지 떨어지면서 8만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실제 외국인들도 하이닉스 투자로 손실을 많이 봤네요. 마이너스 8.48%.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8.21%가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들도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증권가에서도 SK 관련된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실적 낮출 수밖에 없겠죠. 대신증권만 해도 4분기 하이닉스 영업 손실이 1조 5,400억 원, 종전 추정치 그리고 시장 추정치를 모두 밑돌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인데요. 내년에 연간 영업 손실이 무려 3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낸드 재고 수준이 지금 12주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를 털어내기 위해서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할 텐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악재라는 거죠. 물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더불어 주가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권사들의 뻔한 리포트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주가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우상향해야 매출이 오르니까 말이죠. 결국 재계 2위 SK도 이번 경제 위기에서 휘청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롯데를 비롯한 다른 재벌들은 오죽할까요? 이럴 때 투자는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개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백도 일색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투자는 무슨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작금의 상황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재벌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하청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고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도 같이 엮일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구나 이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참 이상한 게 재벌이 잘 되면 낙수 효과가 전혀 없죠. 하지만 재벌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낙수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스물스물 이런 두려움도 생기는 것 같아요. IMF 때도 한보철강이라든지 기아자동차, 대우 이런 거물급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태도 어디로 번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태를 촉발한 김진태, 아직도 조금만 미안한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최태원 아재가 굉장히 미워할 것 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